2025 동아일보가 진행하는 중년 남성 몸짱 프로젝트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자, 2주 동안 우리 도전자 5명이 어떻게 몸이 변해왔는지, 그 다음에 2주 이후에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고 또 따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몸짱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12주 프로젝트에서 한 2주 정도 지난 몸짱 프로젝트 도전자분들의 성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인바디 측정을 다 했고요. 그 인바디 결과가 지금 최호천 교수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중간 점검 해보고 그 다음 프로젝트 뭘 해야 될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보니까는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낙오되지 않고 따라온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 싶은데, 우리 제일 먼저 그 이성호 선생님의 그 성적은 보면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목표치에 달하려면은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82kg 정도 되는 거니까 예상했던 목표치보다는 한 1, 2kg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우리 이진한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는 탁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원래 68kg에서 목표치가 65kg고 근육량은 한 29kg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68에서 65 정도니까는 3kg 감량됐고, 참 3kg 정도만 체지방을 빼면 되고 다음에 이제 근육량도 쭉쭉 빠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28kg, 29kg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근육 퍼포먼스를 좀 더 높이면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점수로 따지면은 95점. 그리고 또 한 분의 탁월하신 또 우리 임동건 선생님은 82kg에서 지금 79kg니까 이제 앞자리가 바뀐 거거든요. 체지방량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서 지금 목표치에 충분하게 도달할 것 같다. 체지방량도 지금 한 18kg에서 지금 16kg 정도니까는 체지방만 쏙 빠지신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임동훈 선생님 나이대에 네. 근육량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96점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훌륭합니다. 쉽지 않은데 지방만 빠졌어요. 근육량이 이 정도면은 그리고 우리 제이 부장님 같은 경우는 77kg에서 시작하셔서 74kg니까 지금 3kg가 이제 빠지신 거. 목표치 도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목표치가 6자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체지방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특히 체지방만 쭉 빠지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골격근량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그때 골격근량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보면 절대적인 골격근량이 30kg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점수를 한다라면 저는 90점 괜찮을까요? 90점. 90점. 오케이, 90점. 우리 지옥 조교님께서 90점이네, 90점. 우리 마지막 원래 한 108kg, 109kg 나갔는데 지금 이제 106kg 대니까 2kg 조금 더 이제 감량이 된 거고요. 다행히 그 체지방이 한 2kg 정도 빠진 걸로 되거든요. 지금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원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움직여도 남들보다 칼로리가 2배는 소모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가속도를 붙여가야 된다. 한번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이 가속도 붙여가면은 일주일에 그냥 1kg씩 쭉쭉쭉쭉 빠집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 이제 물도 한 잔 마시고 이것도 하나 드시면서. 건강 다이어트. 포카리는 빼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 프로틴이 몇 g인가요? 프로틴이? 단백질이 한 4g 정도 되는데, 한 번에 4g 정도 되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뭐 운동할 때 필요하긴 한데, 이 보충제로 단백질을 다 섭취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로 다 섭취를 일단은 하고서 부족한 부분에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처럼 이렇게 막 단백질로 막 샤워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여행 갈 때도 꼭 가져가서요. 그 운동하기 바로 전에 먹었거든요. 그러고 하고 운동하고 나서 다른 거 막 땡기지만 안 먹고 요거 하나 먹고 그랬더니 기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력도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지는. 이제 지구력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맨 처음에 여기서 저희 푸시업 할 때는 15개, 5서킷 하는, 4서킷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20개로 시작해서 한 개씩 늘려가가지고 마지막에는 힘들 때까지 하는 우리- 프로틴의 힘이죠. 저는 이거를 아침에 운동할 때가 있는데 씹어 먹으면 아침에 든든해요. 그냥 아기 아침에 한 끼 정도 계란후라이 한 끼 이상 먹으면서 뭐 정도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뭐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서 공략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의 식단 다이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가지만의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맞는 거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키워드는 드라이브, 아이언, 프로틴, 네, 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골프랑 비슷하네요. 네, 이거 골프를 다들 하시니까 이거 좀 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떤 음식 먹느냐 또는 뭐 이렇게 이 조리법이 어떻게 되느냐 뭐그 튀겼냐 안 튀겼냐 이런 걸 보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거는 중요한데 그 골프로 따지면은 그거는 퍼팅하는 수준 정도예요. 퍼팅.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딱 해서 결국은 이제 홀인을 하려면은 시원하게만 날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드라이버인데 처음부터 퍼터 치면 안 되나 퍼터 쳐도 날아가요. 한 30m, 40m 날아가요. 근데 퍼터만으로 계속 치다 보면 이 몸에 진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조리법도 있고 한데 아무리 좋은 조리법,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칼로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도 체중이 빠져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큰 방향 잡아 나가는데 결국 드라이브는 오비만 안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언샷을 해서 페어웨이 저 이제 그 그린 주변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루틴을 배웠던 거는 걷기라는 거를 최소 7,000보 이상을 했고 그리고 하루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계단 오르기 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드라이브 샷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언을 통해서 정교하게 이제 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오늘 배우실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영양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영양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뭘 먹든 양만 줄이면 다 됩니다. 첫 번째 그 말씀드렸을 때 시간이 중요하고 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다. 그게 말하자면 드라이브 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 샷에 대해서 체중 감량에 다이어트에 대한 아이언 샷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조금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 두 번째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처음에 막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100m 초반에 달릴 때는 힘이 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못 달리잖아요. 200m, 300m, 400m 지구력에서 못 달리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는 지방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 몸에 있는 에너지 소스라고 돼 있는 게 그 ATP라고 하는 거의 에너지 덩어리예요. 뭐 생화학이나 이럴 때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에너지 덩어리를 내 몸에서 갖고 있다가 그걸 폭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한 10초 정도면은 뭐 다 끝나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파워를 내다가 내가 푸시업을 한 6개까지 하는데 7개, 8개가 안 되는 이유가 이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 그 덩어리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ATP가 결국은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위인데 이거를 다시 내가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ATP가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ADP로 바뀌어요. 좀 어려운데 이 T가 트리 3개란 뜻이거든요. ADP가 더블 2개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ATP가 에너지로 쓰이고 난 다음에 이 포스페이트 인산기라고 하는 게 쏙 빠지면서 에너지로 하면서 얘가 이제 활성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게 P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여주면서 다시 ATP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이 한 40초? 한 3, 40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가끔 그렇게까지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요 CP라고 하는 요 이제 캐스케이드를 거치기 때문에 소모된 ATP가 ADP로 바뀌었는데 ADP를 다시 ATP로 돌려주는 요 과정에서 요 CP라게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 보충제 중에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보충제가 있어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힘이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예전에 도핑에 걸렸는데 요즘에는 또 뭐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분 안에 다 쓰인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힘쓰고 하는 거는 나의 지방 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쓰이는 게 글루코스, 단당류. 단당류도 결국은 에너지 대사를 통해 가지고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ATP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의 에너지 소스인데 이게 CP 캐스케이드로 만들어지느냐, 글루코스로 만들어지느냐, 글라이코겐으로 만들어지느냐, 팻으로 만들어지느냐. 결국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글루코스도 한 2, 3분 쓰면 다 고갈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이제 혈당 같은 건데 혈액 속에 있는 건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계속 이제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3분에 다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요때까지는 약간 뭐 땀이 나기 막 시작하겠지만 팻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요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에너지 소스로 나오는 게 요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이 글루코스 이 당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글루코스가 포도송이에서 포도알이라고 하면 요 글라이코겐은 포도송이라고 보면 돼요. 근육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이제 혈당 같은 게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이 글라이코겐이라는 이 복합 탄수화물이 저장된 탄수화물이 이렇게 포도알갱이로 바뀌고 포도알갱이로 바뀐 게 다시 ATP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고갈이 되느냐? 이게 한 15분, 한 30분 그 사이에 꽤 많이 고갈이 돼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얘가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팻을 쭉 빼버려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팻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팻을 빼는 데 있어서는 운동 강도보다도 운동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고 운동 순서만 바꿔도 효과가 조금 좋은 게 처음에 근력 운동을 막 하고 처음에 막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과 근력 운동을 처음에 하고 뒤에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어떤 게 팻 버닝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유산소 나중에 하는 게 낫겠네요. 훨 낫죠. 그렇죠. 왜냐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ATP도 소모시켜, 크레아틴 인상기 캐스케이드도 소모시켜, 글루코스도 다 소모시켜. 내 몸에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글라이코겐이랑 팻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유산소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죠. 팻 버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아주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조그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좋다. 그러면 서킷 트레이닝을 우리가 4회 기본으로 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부터 늘려갈수록 그러면 효과를 좀 보겠네요. 그럼요. 팩버닝을 하니까. 팻버닝.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굶고 와서 운동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게 이미 굶어져 있는 상태면 내 몸에 있는 글루코스든 요 글라이코겐이든 이런 게 다 없는 상태라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스페시픽하게 이 뒷단계가 빠지는 거죠. 뒷단계가 이왕이면.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하느라고 그 인체의 그 혈액이 블러드가 다 글로 가요. 장기로. 요거 가 있어서 내가 운동할 때 파워도 좀 안 나고 운동하다 보면 또 복통 생길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에 가서 소화시켜야 되는 그 플로우가 상당한데 블러드 플로우가 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좀 다른데 뭐 당이 너무 있어서 혈당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좀 가벼운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좋다. 일반적인 이제 에너지 대사는 그렇게 될 거고 약간 허기진 상태에서 엔듀어런스 이제 그 반복적인 시간을 늘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팻 버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굶고 하면 효과는 좋은데 네, 굶고 운동한 후에 밥 먹을 때 허기나 이런 게 좀 심할 거 아니에요. 심하죠.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먹어줘야죠. 당연히. 네, 먹어줘야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약간 허기진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내 몸을 청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노폐물이 싹 빠지고 나간 그 공간에
양질의 음식이나 섬유질,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게 되면 싹 빠져나간 것 중에 약간 정크 성분들은 쭉 빠져나가고 양질의 성분이 되면서 내 몸이 바뀌죠. 그런 게 계속해서 바뀌다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이면 싹 바뀌죠, 몸이. 운동 끝나고 나면은 단백질을 가지 단백질을 타입을 드셔주시는 게 필요해요. 젊은 친구들은 뭐 마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뭐 40대 이후부터는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운동 후에, 운동 끝나고 뭐 30분 이내에 이런 거 한 2포 정도를 먹어주게 되면은 일단 포만감 생기지, 몸속에 있는 양질의 단백질로 바뀌죠. 그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전략을 잡을 때 퍼팅하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우리가 드라이버 시원하게 날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500칼로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몸에서 덜어내자. 매일매일 덜어내자. 그 루틴 중에 하나가 식사로 한 300칼로리, 액티비티로 200칼로리를 덜어내자. 그럼 이론적으로 2주에 1kg가 꼭 빠진다. 일단 그것만 우리가 달성하자가 시원하게 드라이버 날리는 거였어요. 근력 유지하는 거는 계단 오르기나 이걸로 일단은 유지를 하기로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샷 날리는 거를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서킷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쑥 돌렸잖아요. 그리고 난데 요까지만 잘 돼도 체중은 6kg 정도는 6, 7kg에서 10kg까지 쭉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느냐, 이게 운동 전에 먹어야 되느냐, 후에 먹어야 되느냐, 튀김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중요한데 지금 그거 논할 단계보다 훨씬 더 큰 빅피처를 보자. 그게고 에너지 대사는 말씀한 대로 한 번 운동할 때 쭉 이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15분 운동하고 또 이따가 또 15분 운동하고 또 15분 하고 15분 하기보다 한 번에 쭉 하는 게 칼로리 소모는 거의 같을 수 있겠지만 팻 버닝 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쪼개서 스플리트를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쭉 이어서 한번 해주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에너지 대사 부분이고, 이왕 할 때 쭉 이어서 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 일반 영양과 운동 전후 영양이 조금은 다르다. 그 나만의 영양 루틴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하루 3끼 중에 1끼 정도는 식사를 꼭 루틴을 한번 지켜주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식단을 하루에 한 번은 정하자.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이거든요. 점심은 저는 그 치킨 샐러드 루틴을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저녁을 루틴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 루틴이 있고, 근데 하루에 식사를 2번 내지 3번 한다라고 하면 3번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앵커가 되는 식사는 그 고정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1년에 300일 정도는 하루에 한 번 그냥 치킨 샐러드를 먹는데,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 3끼 다 잘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하루 한 끼는 거지같이 먹고 하루 한 끼는 자유롭게 먹고,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루 3번 다 거지같이 먹으면 체중이 쪽쪽쪽쪽 빠지는 거고, 하루 3번 다 황제같이 먹으면은 체중이 쭉쭉쭉 늘어나는 거고, 이제 일상활동하면서 밸런싱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한 끼 정도는 앵커가 되는 식사를 마련하자. 저는 그걸 이제 거지같이 먹는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일반 영양인 거고, 운동 전후에는 운동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아깝게 소모시킨 그 이제 팻이나 또 이제 근육에 대한 에너지 소스를 제공해줘야 되니까 운동 후에는 한 30분 정도 안에 이런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해주자. 그리고 운동 후에 식단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두자. 그까지가 오늘의 설명입니다. 운동 전 영양은 그냥 운동 전 영양은 팻 버닝을 하겠다 하면 약간 허기진 상태에서. 네, 허기진 상태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엑서사이즈 부분으로 바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좀 이따 바로 할 텐데 새로 루틴을 만들어드립니다. 새로운 루틴.